오늘 뭐 시정합이라든가 광화문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허리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허리가 통증이 좀 재발해 가지고 연설을 좀 부탁받았는데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오늘이 추석 마지막 날인데요. 추석 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행복한 남자 유영하 변호사,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추석 전날 9월 25일이죠. 대구 현풍시장에, 재래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가지고 장보기를 있었고, 그 옆에 또 유영하 변호사 서서 거기서 이제 그 경호도 맡았죠. 에스코트를 했었고. 또 그 다음 날인 9월 26일 중앙일보에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는 아마 9월 11일 인터뷰를 했다가 9월 26일 특집으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크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그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만 그동안 뭐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대구시장 이런 데서 기사도 나왔고, 또 유튜브도 많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 박근혜 대통령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이런 동정에 대해서 뭐 특히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기사가 이미 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뭐 소개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이제 그 탄핵의 이제 원인이 된 그 최순실이죠. 최순실과의 그 관계, 그 이제 비선실 실세가 되고, 이제 최순실의 이제 뭐 사익 편취라든가 뭐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검찰 조사를 듣고 정말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재벌처리다. 그런 이야기를 뭐 한 거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98년에 제가 대구시장 시달선거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순실 원장의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줬고, 그때 최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비서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다. 나중에 자기 비서실장이 된 거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로 돌아와서 이제 사측이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최 원장이 드나들면서 이제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게 된 건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이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 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최 원장이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재벌처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순실하고 관계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최순실과의 가까운 사이이 아니고 98년부터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이제 최 원장 엄마가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가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 보도의 자료에 의하면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가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74년에 8.15 때 저격으로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 문세광 총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 1974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그랬는데 그 최태민이 청와대에 접근해 편지를 써가지고 박근혜하고 알게 된 것이
95년 1년 뒤였거든요. 유경수 여사 사망한 지 1년 뒤에, 1년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경수의 홀령과 통한다 해가지고 이제 최태민이 이제 그 박근혜에게 접근을 했고, 그 최태민의 처가 6명인데 그 중에 5번째 부인의 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최순실을 알게 된 이런 것이 보도에 나오고 보면은, 최순실이가 1978년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으로 1978년에 거기서 하면서 이제, 박근혜, 말하자면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유경수 여사 사망한 이후로 청와대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그러면서 78년에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최순실을 만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진도 나왔고 1978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 사이는 최태민을 알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 3년 뒤에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도 상당히 그 안지는 벌써 오래된다. 그러니까 거의 그 78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그 40년 인연이 된다. 40년 넘는 인연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년, 인연이 40년 넘죠. 최순실의 학력을 보면은 학력도 불투명해요. 단국대 청강생으로 나와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윤회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최순실은 결국은 이혼녀인데, 정윤회하고 결혼한 것이 최태민 목사가 사망한 것이 1994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태민 목사가 사망한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정윤회하고 이혼한 것이 2014년 해니까 결혼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윤회도 처음에 이제 뭐 최태민 운전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까지 역할을 했고, 그전에는 아마 대한항공에서 이제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윤회는 박근혜가 달선구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할 때 입법 보좌관으로 등판을 하게 된 것이 신문기사로 나온 것이 1998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의원에게 소위 나중에 이제 문고리 권력 4인방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을 청거를 한 것이, 정윤회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또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이제 이주수상 씨 이런 사람들을, 청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탈당을 해가지고, 2002년 탈당해가지고, 한국 미래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있었는데, 당을 만들어 운영을 했는데, 그때에 그 박근혜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2년 동안에 최측근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입니까? 2000년도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갔을 때 정윤회 씨가 대동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재미난 것이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정윤회와 2014년에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혼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정윤회는 왜 최순실과 이혼을 했느냐, 그런 거 이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정윤회 이제 정윤회 아버지와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기사가 떴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짠짠히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정윤회하고 그 부인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런 결국 이제, 관계, 두 사람 다 이제 박근혜 의원을 정치가로서 많이 서포트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저런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어떤 그,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떤 그 정윤의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렇게 포착된 걸 보면은, 이혼 사유가, 어, 결혼했을 때 서로 이야기는 서로 이제, 털지 않기, 이야기하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신문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이혼했으면 그냥 한 거지. 왜 그런 저런, 그 이혼 합의문이 저런까지 났을까? 과거는 일체 이야기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서로가, 이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박근혜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청와대 가가지고서든지, 그, 입법 활동이든지 정치라든가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시크릿하게 정치적인 데 이제 개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조언도 하고 어떤 참모로서 개입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박근혜의 그 친분 관계라고 그럽니까? 어떤 총회, 누가 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냐, 누구 말을 듣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알력이 생기지 않는가, 좀 다투었지 않느냐, 뭐 그 의견이라든가 정책 채택이라든가, 또 누구 말을 가까이 듣느냐, 누가 더 친밀한 측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대립하고 이렇게 알력이 있은 것이 결국은 그 이혼의 원인이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김무성 대표가 뭐 공천 관련해서 저한테 면담 요청도 하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야 전혀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뭐 하고 분노했는데 누구를 탓하겠나, 뭐 그것도 대통령이 제 책임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다른 게, 좀 이게 좀 짠짜리 봐야 되는데, 그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그 김무성 씨가 이런저런 뭐 돈도 많이 썼다 그래요. 그 선거도 하면서. 그래서 막 박 대통령한테 그 뭐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이런저런 좀, 지지한 사람들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좀 후속 조치로 어떤 좀 인티미트하게 친밀하게 식사도 하고 좀 만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좀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당신이 뭐 그거 부탁하려고 나를 지지했느냐 하면서, 뭐 당연히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대단히 당연한 것이다. 뭐 봉건 시대에 주군에게 가신이 무한정 충성을 바쳐야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해서 흘러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몰차게 그렇게 입 싹 닦아버리더라. 그 무슨 봉건 시대에 무슨 뭐 하인도 아닌데 이렇게 실컷 그래 하고 입 다시고 하는 것이 너무 모른 척 했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 후보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세지 사람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처음에 취임식 했을 때 한번 불러가지고 한 300명 식사 대접도 하고 고맙다 인사하고, 또 퇴임할 때 자기 당선시켜 고맙다 하고 이러면서 전국에 모여가지고 2, 300명까지 다시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청와대 그 사슴하고 뷔페 식당으로 해가지고 대접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런 거를 좀 바랬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매몰차게, 박근혜 대통령이 매몰차게 입 딱 다시고, 그렇게 했다 해서 막 기가 막혔다. 이제 그 소통 능력이죠. 이제 정치인의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 뭐, 김무성 대표가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공천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 청와대에 있으면서 구중궁궐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도 뭐 세월호 터지고 나가지고 대통령하고 연결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 저 대통령 그 집무실에서 청와대 관저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 해가지고 저 국회 청문회에서 부름을 받아가 불려갔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도대체 연락이 안 된다고, 만날 수가 없다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그 이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대통령이 이제 사적으로 이제 자거나 하는 그 숙식이 있는데 관저가 있잖아요. 두 군데.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꽃사슴이 있는지 몰라. 저도 청와대 2번 가봤는데 그 꽃사슴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꽃사슴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 관광지가 돼가지고 꽃사슴 다 팔아버리지 않는, 다 어디서 팔아먹은지 아니면 창경원에 보냈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꽤 거리가 많은데 관저하고 숙식을 이제 자는 관저하고 거기 이제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하고 꽤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집무실에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토요일 주말 주중에도 그럼 대통령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 요인이 돼가지고 지금 저 후보 시절에 저 문재인 후보는 무슨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난리 떨었고 그걸 또 모방해가지고 문재인 밑에 사무총장 했던 윤석열 후보가 그 청와대 옮긴다 그랬잖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들어가지도 안 하고 하루도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용사들로 가가지고 한남도 관제를 짓는지 뭔지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6개월 이상이지 뭐 이상이죠. 경호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경호에 무리가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청와대가 터는 넓고 땅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저녁 때 뭐 서늘하게 아무도 없고 하니까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니까 그 이전하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에서는 뭐 터가 어떠니 저떠니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그 자기들 측근과 소통을 소홀히 한 것이 게을리 한 것에 대한 그건 정치적 책임이 있다.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대를 또 한 사람 그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치 재개는 앞으로 없다. 그건 유영하 변호사도 작년부터 몇 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재작년 2년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정치 재개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박근혜 측근이었던 분들은 그 유튜브 되고서 여러 유튜브죠. 박근혜를 지지하는 유튜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께서 제발 정치를 해주십시오. 제3지서를 설정하고 제3지를 아울러 가지고 큰 정치 빅픽처를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 유튜브를 몇 달을 걸쳐서 방송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정치 재개를 안 한다.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확인한 거죠. 정확하게.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전달할 때 거짓말 할 사람 아니죠. 거짓말 하지 않아 정확하게 박근혜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전반적인 중앙일보 윤곽이라는 것은 국힘당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국정 여당으로서 지지를 보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중앙일보사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이죠. 뭐 다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박근혜 이름 팔아가 정치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자기 정치하라 그겁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발 박근혜 내 이름 팔지 마라 이야기예요. 현수막 붙이거나 또 연설할 때 박근혜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정치 환멸 느끼는데 자신이 이렇게 탄핵되고 구속되고 감방 갔을 때 과거에 친박 사람들 자기한테 문안 오거나 자기 싹 입맛 다시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상대를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안부를 묻는 사람은 친박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친박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나 내 이름 팔아 정치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자기 이름 팔아서 정치를 하지 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박근혜는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 언급인데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박근혜 자기 이름 팔지 마라 이야기예요. 자기 정치를 해라 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걸고 저의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를 하더라도 박근혜 팔이 내 이름 팔아서 더 이상 정치를 제발 하지 마라. 는 부탁을 우리 공화당 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넘었죠.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와의 결별의 철기에 들어간 박근혜와 우리 공화당 해서 1년 전에 유튜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와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 생각납니다. 조금 쉬어갑시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잊었나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일보 기자에서 더 말합니다. 친박은 없다. 물론 진박도 없다. 자기 정치해라. 내 이름 더 팔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주문입니다. 이건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2018년에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에 합류를 했는데
그 사무총장을 홍문종 쪽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홍문종이 데려오고 온 분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한두 달 있다가 좀 자격 문제를 해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문종 팀들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공화당의 조원준 대표 멤버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졌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아마 2018년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의 비대위를 구성을 하라 하고 홍문종과 조원진 두 사람은 지역구로 가서 지역구를 관리를 해라. 선거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원장은 아마 외부인사로 참신한 외부인사로 해서 당의 지도부를 새로 꾸려라. 이런 그런 오더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내려 보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설에는 유영하가 이 비대위 구성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더는 유영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간의 의혹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갖다가 만들거나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이 거기에 달서구에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그렇게 이제 무슨 비서실장이라든가 대변인이라든가 법률 변호인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대위 2018년 11월 달 박근혜 대통령의 오더를 준 비대위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홍문종이가 2019년 1월이죠. 홍문종 팀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그 팀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어줬고 또 우리 공화당의 정강정책, 강령에 대해서 당의 그런 프린시플이죠. 당의 헌법이 강령 아닙니까? 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손질을 해가지고 다듬어서 의견을 주었다고 하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애정이라는 것은 대단했다. 대단한 지극정성이 있었다. 우리 공화당이라는 걸 지어주고 당령. 홍문종이 들어왔을 때 당령을 새로 만들 때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령을 지어줬다 그러는데 강령도 만들어주고 그건 굉장한 애정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문종이 비대위 구성이 실패하고 홍문종이 결국은 2019년 다시 탈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거기서 다시 이제 빠개지 결별되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참 씁쓸한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나는 것이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면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입니다.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갈 걸 그랬지 이미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그린 사랑 주고 너 주어 어떡하네 이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이 먼 곳에. 자,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을 위시해서 애국 시민들이 6년 동안 그 풍진세파에 그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날 또 아랑곳하지 않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무죄 석방을 외친 그 6년의 세월 아득하게 참 기억이 나는데 이 추억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눈비가 쏟아지는데 텐트를 치고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우리 어디입니까? 그 구치소까지 가서 겨울에 그 집회도 열고 그 뜨거웠던 그 열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 애모의 애국의 심정, 그것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나는 배호의 안녕입니다. 자,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이들 돌아서서 남몰래 어느 겨울 안녕.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찾아가서 또다시 어느 겨울 안녕. 자, 우리는 6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과 애국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또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또 강남 성심병원 앞에서 불법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친 그 6년의 세월을 해고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울지도 않습니다. 눈물도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박근혜 이름 석자를 미련 없이 우리 마음속에 과연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박근혜 이름 석자를 정령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준의 진곡의 신사입니다. 미련 없이 내 품는 담배 연기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얼굴을 밤마다 새겨보는 별마다 새겨보는 진곡의 신사. 야, 그렇다면 탄핵 등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덮고 가겠다. 최순실 건 국정농단, 최순실과 관계된 국정농단이라든가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 같은 그 공천파동권 등이 있었는데 내가 측근들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측근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 것이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탄핵 사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국힘에 자신을 배신했던 탄핵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셋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 탄핵 특검팀으로 자신을 탄핵한 주도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의 화해를 할까 지나간 것이니까 묻지 않겠다고 과 어떤 적대 관계는 만들지 않겠다. 정치 얘기한다는 것은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기 것이기 때문에 정치 재개를 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는 우호관계를 로 가겠다는 것이고 또 집권당인 국힘당 탄핵파와도 적대관계를 취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상당히 후원하고 서포트한 그런 결과를 그런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붉어가는 삼각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으로 점점 가게 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추석 명절에 가장 행복한 남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 타이틀인 바로 유영하 변호사, 몇 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한 유영하 변호사가 추석 명절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달성구에 내려올 때 유영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환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지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를 과연 정녕 잊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그 이름 석자를 우리는 잊어야만 합니까?
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맺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언젠가는 생각이 다시 나겠지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녀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선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멀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렇다면은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결론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정치 재개는 없다. 정치 재개는 없다고 정치를 이제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뒤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 기억에는 두 사람이 박근혜는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두 사람이 기억나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인물이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박근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했던 것이 기억나고,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박근혜가 도와달라고 전두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가 당신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아버지 이름 재래시장 대구에 가가지고
서문시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장 장바구 가가지고 와 가면 악수하고 하면은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할 때 박근혜를 생각 안 해요. 누굴 생각합니까? 유경수의 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딸이라는 걸 생각하지 박근혜라는 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가 누군지. 박근혜가 누군가가 보다도 박정희 딸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붙잡고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지. 박근혜가 자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밀고 자기를 왜 지지한다 탄핵을 당했느냐? 왜 자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선거 여왕이 됐느냐? 박근혜 능력보다는 아버지 이름 팔은 거요. 박근혜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정치하라. 박근혜 이름 팔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는 실제로 아버지 이름 석자 팔아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노래는 다 끝났으니까 뭐 정신 좀 차려야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국회의원 되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정치는 인간관계에서. 휴먼 릴레이션십.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비서라든가 정보원도 여러 거 해가지고 정보한 국회 공무원들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크로스 체킹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이 사귀어가지고, 예? 그렇게 사람을 적게 사귀는데 어떻게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적게 사귀는데. 그 정윤회하고 최순실도 국회의원 시절에 삼성팀이라 해가지고 비밀리에 팀을 가동했잖아요. 시크릿하게. 사람을 막 사귀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좀, 많이 사람을 사귀어야 사람 많은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봐요. 또 학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이론으로 개발하면 돼요. 홀로 있으면 좋아요. 학자들은 홀로 있는 게 좋아. 고독한 게.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책과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사람들 많이 사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사람을 두루두루 많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도널드 레이건이 배우 출신 아니, 딴따라. 배우 출신인데, 총잡이, 서부 영화에 나와가지고 히트 못 쳤어요. 키는 꺽들인데, 존 웨인, 서부 활극한 사람들은, 존 웨인이가, 주연급으로 나와가지고 히트를 쳐버리니까, 레이건이 그게 영화배우로서, 건맨으로서 서부 영화의 활극으로 가서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배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레이건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20, 30대 라디오 방송, 풋볼 아나운서 했지 않습니까? 중계방송. 그러면서 말재주가 늘었죠.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독서도 꽤 했고, 골고루. 소통 능력이 굉장히 도널드 레이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통 능력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 그래요. 가장 위대한 소통가, 도널드 레이건이라 대통령으로 꼽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국민과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 능력에서 빵점이야.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사람 자체를 사귀질 않으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지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주공군이 뭐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의혹이 뻥뻥 튀기 막 나온 거 아니에요. 상케이신문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뭐 해가지고 고소고발하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구중국의 말이지, 스님도 아닌데, 성직자가 하는 행동을 하냔 말이야.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으면 정치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 재개 없다는 말이 맞지. 김종필하고 전두환이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박근혜를 어릴 때부터 자세히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거리에서 박정희 밑에서 지금 거리에서 박근혜를 지켜본 사람들은, 박근혜는 정치하면 안 된다 다 그걸 안 돼요. 일반 국민들만 와 해가지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유경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박근혜 딸이니까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우상처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청꾼이 있었겠어. 우상화되고, 우상화되고, 김일성처럼 우상화된 거예요, 막말로. 근데 박근혜가 원래 정치를 하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공대 아버지가 수학 잘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서강대학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파리에 유학 가서 엔지니어링, 공대 교수가 되려 했단 말이에요. 공대 교수, 공과대, 공순위. 공대 교수가 되려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적인 이런 20대부터 독서도 안 했어요. 역사니 뭐니, 철학이니 뭐니, 정치학이니, 그런데 공부를 안 해갖고 그 전자공학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이쪽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8.15 광복절에도 유흥수 여사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리니까 문세광 총알에 맞아서 사망사건이 나니까 퍼스트 레이디 하면서 정치에 바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정치적인 이론과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됐는데 퍼스트 레이디를 자기가 터그덕 맡아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태민을 만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결혼도 안 했잖아요. 지금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핸디캡이 뭐냐? 남성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야. 남성의 세계를. 응? 남성의 세계를. 싱글이냐? 남성의 세계를 모르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남성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정치의 세계이고 군대의 세계, 전쟁의 세계입니다. 치열하게 싸움받기라는 조직의 세계. 조직의 세계, 정치의 세계, 군대, 전쟁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그 남자들이 주도한 세계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하고 혼자서 사니까 남성의 세계, 군대의 세계, 정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반쪽 그런 자기의 그런 인식의 능力, 경험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이 불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은 다 결혼하고서 여자라는 생리를 이해하게 되고 여자들도 결혼하게 되면서 남자가 이런 성격이 있다, 여자하고 어떤 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핸디캡을 혼자서 살면은 혼자서 사는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성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노력을 해야지. 같이 술도 마시고 놀고 춤도 추고 같이 남자처럼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면서 남자의 국회의원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안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게 내 생각만.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장려고 청와대에서 일찍 들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생활하니까 사람들하고 이래 벽이 생기잖아요. 벽이. 사람들하고 많이 사귈 수도 없죠. 그리고 모든 경호원들이 따라고 가가지고 관리해주잖아요. 모든 거를 딱. 공주 마마처럼 이래가지고 에스코트하고 그게 어쩌면 하인도 아니지만 보좌관들이 뒤치락거리 이런 거 귀찮은 거 자기가 아까보다 다 해주잖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주 마마가 되는 거예요. 구중궁궐에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대통령이 딸이니까 얼마나 대접 잘 받았겠어요. 가만히 있어가 이거 해라, 이거 좀 입만 딱딱 벌리면 다 먹여줄 낀데. 그리고 뭐 공부 같은 것도 숙제 같은 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떠받치 가면서 공주 마마처럼 대접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또 작년대. 그런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 자기가 잡다하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잡스러운. 자기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최순실이라든가 누구 자꾸 시켜서 하루 습관이 돼가지고 당신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식구들하고 관계, 박지만이라든가 또 자기 동생 박근영이 그렇게 아주 막
딱 절단해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절교를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생활 아니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예.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정상적인 그런 라이프 사이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는데 정상적인 정치하기가 쉽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응? 뭐 내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어들 뭐 그렇다 해서 뭐 내한테 뭐 밥을 사주겠어요, 뭐 술을 사주겠어요. 그렇게 뭐 위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밥 얻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탄핵파하고도 이제 과거 지난 가지니까 뭐 면접을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과거 지나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거 불법이다. 이거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긴장하게 생기고 탄핵 문제가 불법이다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뒤집어야 되는데 당신이 자기 입에서 그걸 탄핵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탄핵은 불법이었다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나중에 그 뒷감당할, 지금 뭐 모든 것이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불법 탄핵이라고 했을 때 그 뒷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치투쟁하기에 감당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국힘당의 당원으로 있고 정치를 하려고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뭐 4번 5번 떨어졌는데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보자고 지금 주민등록증을 대구로 옮겼죠. 그래서 지역구로 좀 나가겠다고 지금 공천을 또 신청을 한 모양인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탄핵은 불법이었다고 선언해서 탄핵파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헌법재판소하고 긴장관계가 들어가면은 그쪽에 그 세력들이 사람들이 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유영하 변호사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를 털어버리면 내 책임으로 털어버리면 그리고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대구시장에 가가지고 이번에 9월 25일 날 현북시장,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건 사고 이렇게 출석 장바가지 물건 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옆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입이 한박 웃음이야. 유영하 변호사가. 그게 다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에 출마하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을 시장바닥에 돌면 돌수록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플러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공천을 줄지, 지역구 공천을 줄지는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것인데, 어쨌든 지지도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도가 그전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국힘당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결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국힘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추석 명절에
최종적인 행복한 사나이, 최종적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최종적 승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과연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지역구 공천을 받는 정도로까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국힘당의 판단에게 공천심사위원회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로 당선될 것인가 하는 거 그건 지역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 정치상은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잘 알 수 없는 의문은, 이번에 26일 기사가 나온 것이 중앙일보 있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일보에게 인터뷰 기사를 보내고 중앙일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고록을 내일부터 9월 4일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회고록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실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왜 하필 중앙일보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측하건데 왜 그랬는가? 조선일보는 지난번에 한번 논설위원하고 한바탕 싸웠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도 있고 다른 신문도 있는데 조중동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판매 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조선일보는 한번 싸웠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동아일보를 제끼고 중앙일보, 보수신문인 중앙일보에 줬다는 것은, 그건 이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런 결과가 이 중앙일보를 선택을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추석 마지막 공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한 어떤 분석에서 추석 명절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 유영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갔는데 마지막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그토록 믿어온 사랑,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랑,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데 이제 너를 떠나간다네. 저녁 너울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 세월이 흘러서 가면 내 사랑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 세월이 흘러서 가면 내 사랑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